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가 핵무장 논란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독자 핵무장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독자 핵개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현재 여권의 잠재 후보들은 대부분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시 북한을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로 불렀습니다.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전략을 포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김정은에게 핵무장 인정을 조건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우리 정치권에도 핵무장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간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서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난 길이라며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동안 핵균형을 위한 독자 핵무장론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독자 핵무장론자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와 인접한 이웃 국가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상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한국이 자체 핵능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핵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핵을 용인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와 함께 추진해왔던 핵 공동작전 계획이나 핵 협의 그룹, 즉 NCG가 와해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전용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도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개발에 나서면 1년 이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가 걸림돌입니다. NPT 회원국인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제재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위협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잇따라서 핵무장이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어 보입니다. NPT 협약 10조에는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 사건에 직면할 경우에 NPT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하게 됐다는 명분으로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의 핵기술이 고도화돼 NPT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NPT 제재를 피해 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8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금지 대상 국가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핵 국가 중에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쏟아낼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커 견제가 심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을 핵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협상 전략은 빅딜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는 핵 군축이나 동결을 내세우는 스몰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빠진 북미 간 직접 협상에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을 미국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는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자체 핵무장입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절대적인 핵무기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책상 위에 놓인 미군 출석 카드와 맞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독자 핵무장단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와 우호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핵무기의 어긋나는 무장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